예, 2차시입니다. 자,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과체육에 대한 문제점 얘기하면서 이제 시설 언급했었죠.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그 내용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좀 타왔어요. 안 넘어가냐 또 이거. 나. 화면이 화질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오래된 거라.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누르면 로딩이 기네요. 영상 하나씩 더 볼 거 있는데 중간중간에 여기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좀 전에 고양이가 물어가지고 아파요. 자식이. 고양이가 아니라 완전 개예요, 개. 물어. 안 넘어가지? 이게 이게 익스플로러 엣지라서 그런가 봐야 됐다. 익스플로러로 열어볼게요. 그냥 1분 지나가네. 자, 됐습니다. 자, 됐어요. 이거 제가 편집해야 되겠다. 너무 길다. 자, 그 학교 체육, 전과 체육 관련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 드릴 게 있으면 넣도록 할게요. 답답한 교실을 벗어나 마음껏 뛰며 배울 수 있는 체육 시간.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다는데. 탈의실! 그 학년층마다 탈의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탈의실이 네, 없어서 14년도 아무래도 합반이니까 남자 여자가 여기는 옷 갈아입을 때 서로에게 여러분들 신경이 쓰이죠. 중학생인데 주어진 시간은 한 여러분들 나이 10분. 또래 때인가. 체육 수업 전후로 반복되는 학생들의 불편함. 체육 수업 준비를 할 여러분들도 때 이런 체육복 경험들이 갈아입을 있었을 공간이 거라고 마땅치 않아서 생각들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모든 학교에서 어떤 의무적으로 문제점이 탈의실이 있는지 설치되었으면 잘 좋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체육 수업을 위한 이지연 학생의 입법 제안. 전국 중고등학교의 탈의실 설치 의무화. 국민 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살펴본다. 이게 이제 국민 입법 제안이라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청소년 인권 동아리에서 문제 활동하는 제기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차원에서 이지연 학생. 진행된 프로그램이에요. 최근 동아리에서 새로운 캠페인 준비에 한창이라는데. 탈의실이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 우리 학교는 공학인데도 탈의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남고인데 이미 없고. 주제는 바로 중고등학교의 탈의실 설치. 탈의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없으니까 학생들이 탈의실 없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설문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우선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부터 꼼꼼히 하는데, 실제 학생들은 탈의실이 없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까? 일단 화장실에 거치대가 없으니까 옷이 막 바닥에 떨어지니까 더럽고, 그리고 뭐 여자애들이랑 막 저희가 빨리 갈아입고 교실 들어가면 여자애들 갈아입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체육의 1교시 경우는 담임선생님 교대하시러 일찍 오시면은
남자쌤이신다가 젊으니까 좀 앞에서 가리기 좀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탈의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높아지는 중고등학교 남녀공학, 남녀 합반 비율. 그런데 남녀공학 10곳 중 4곳은 탈의실이 없어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크다고 한다. 실제 탈의실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살펴봤는데 주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학생들. 아, 빨리 나온다. 미쳤다. 냄새가 어찌 찝혀요. 슬리퍼가 체복이 잘 빠질 때가 좀 있어요. 여자들이 볼까 두려워요. 실제 청소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겪는 고충을 조사해보니 무려 81%의 학생들이 탈의실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편함으로 꼽았다. 특히 학생들의 탈의실 이용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장기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 변화와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즉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남에게, 특히 이성에게 노출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죠. 혼성학급의 여학생들은 주로 교실에서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불안했거나 불쾌했던 경험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체육 시간 또는 다른 교과 시간에도 다양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탈의실 설치가 학생들의 감성은 물론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최근 탈의실을 설치했다는 대구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남녀 합반인 이 학교의 경우 체육 시간을 앞두고 반 학생들이 모두 한 곳으로 이동한다는데 지금 체육 시간인데 우리는 탈의실 있어서 옷갈아입으러 탈의실 가요. 1년 전 학생들을 위해 남녀 탈의실을 각각 한 개씩을 설치했다는 학교. 겨우 한 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게는 60여 명이 동시에 갈아입을 수 있어 전혀 혼잡하지 않다고 한다. 여기 탈의실에 오면 여기 탈의실 사물함이 한 개씩 1인당 한 개씩 있어서 옷 갈아입기도 쉽고 편해요, 많이. 여학생들의 경우도 천천히 거울 볼 여유가 생길 정도로 탈의실 이용이 편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남자애들 눈치 보면서 교실에서 같이 입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여자애들끼리 있으니까는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신 거울을 보면서 입을 수 있고 마지막에 다 입고 확인을 하고 단정히 입고 나갈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다면 불과 1년 전 탈의실이 없었을 때는 어땠을까? 남녀 합반이다 보니 남학생들은 교실에서 나와 주로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쉬는 시간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섞이다 보니 복잡하고 불편한 건 당연지사. 불편한 건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우선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문단속부터 하고 교실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한참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한 시기다 보니 같은 동성끼리도 서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불편한 기술만 늘게 됐단다. 그런데 아직 여학생들이 옷을 다 갈아입기도 전에 교실로 들이닥친 남학생들. 이렇다 보니 수업 준비 시간도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탈의실 설치 이후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불편함 해소와 쾌적한 환경 그리고 시간 절약을 좋아진 점으로 꼽았다. 청소년기에 남자, 여자가 서로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데 남자, 여자 탈의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더 편하게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지 수업에 참여할 때도 애들 표정도 더 밝아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탈의실 설치. 이 학교의 경우 빈 교실을 탈의실로 개조했다. 입구에 가림막, 개별 수납장 설치는 물론 접근이 쉽고 채광이 잘 되는 곳으로 위치를 선정해 안전성도 높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구시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경우 작년부터 학생 탈의실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학교당 1천만 원씩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10개 학교, 올해는 18개 학교가 이 사업을 통해 학생 탈의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처럼 전국의 교육청에서 탈의실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탈의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 그렇다 보니 나름의 사정으로 탈의실 설치를 미루는 학교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교육부에서도 탈의실을 확충하고 보다 체육 수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한다. 실내 체육실과 탈의실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이 체육시설들을 설치하는 학교들을 선정을 하되 저희가 권장하는 내용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되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 선발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를 선발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교육부에 특효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민 입법 제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교마다 제각각인 탈의실 설치. 학생들의 보다 나은 체육 수업 환경을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탈의실 설치 의무화 법안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체육 수업할 수 있도록 전국 학교에 탈의실 설치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체육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권리. 전국 중고등학교 탈의실 설치 의무화로 이 당연한 권리가 보호받고 더욱 개선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자, 잘 봤죠? 예, 탈의실, 그러니까 체육시설 중에서도 기본이라는 탈의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마 14년도에 요거 제기되고 그리고 아까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전국에 탈의실을 100% 다 완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니? 큰일 났네. 닫아버려. 강의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데 저번에도 이거 찾다가 이거 사라져 버려가지고 됐다. 오케이.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과 체육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제시 내용이 뭐 이렇게 몇 가지, 4가지 정도 체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요거 외에도 더 있겠죠? 예. 자, 학교 체육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최근에 스포츠 강사 시스템이 도입된 이유도 있고요. 스포츠 강사 도입된 게 반드시 뭐 전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 그것도 있지만 시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저학년과 고학년 수업 시간이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근해서 퇴근하는 선생님들은 똑같고 시간이 똑같은 급여 받고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전문성 향상이라는 부분에 맞춰져서 이게 지금 스포츠 강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의 육성. 지금 이거는 이제 스포츠 클럽을 전반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잘 정착이 돼가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엘리트 체육의 병폐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선진국형 모델로서 스포츠 클럽을 지향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앞에 고양이가 있는데 저것이 앞에 있는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지금. 그리고 지가 도망가 놀래서. 이게 돌아가는 그 카메라만 보여주겠는데 이게 노트북에 이제 있는 웹캠이라
보여줄 수가 없네요. 저 능청 맞은 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제도의 도입. 이 부분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생활체육, 체육 활동의 활성화. 이 부분도 지금 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부분들 개선 방향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뭐 어떻게 하자 이게 네 가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향상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제 판단해서 앞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전과체육의 개선 방향 두 번째 이어서네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학교 체육의 전문성 향상, 학교 스포츠 클럽의 육성,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 도입, 여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 그래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소녀 달리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소녀 달리다.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회사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 KBS에서 근무할 때 그 KBS에 이제 건강관리과 여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소녀 달리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한 2년 정도 일했죠. 예, 그 정도 하면서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있어서 본 적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 대상이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캠페인, 그 다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제 방안,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소녀 달리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명으로 진행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그 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학원 또는 클럽 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원 스포츠는 감독 코치가 있고 운동을 하는 운동 선수입니다. 그러면 운동 선수들은 자신이 갈고 닦은 기량을 어떤 특정 대회에 나가서 그것을 뽐내야 되고 그 뽐내기 위해서는 그 타 선수나 팀, 학교와 함께 겨뤄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승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리를 했을 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죠. 뭐 대회에 대한 포인트라든지 그 다음 출전권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그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그것은 이제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에게도 돌아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잘 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학원 스포츠나 클럽 활동은 일부 학생에게만 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그리고 또 운동부 운동 선수들에게 또 좀 주어지는 특혜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운동선수한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운동부가 아닌 학생들이 운동부를 하고 싶은데 아니 그 해당 종목을 하고 싶은데 특정 운동 선수들만 그 종목에 참여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은 또 참여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비춰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원 스포츠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다른 내용이니까 한번 이거는 짧은 뉴스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딩이 너무 길다. 그죠? 자, 이게 우리 학원 스포츠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승리 지상주의 빠질 위험 그리고 일부 학생들에게만 이 기회를 준다라고 판단하는 부분 그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이제 영상에서 나올 텐데요. 학교 엘리트 체육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보도록 최근 하겠습니다. 정부가 학교 체육 혁신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체육계에서는 대안 없는 정책들이 오히려 학생 선수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 선수 그리고 학부모들은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경기도 엘리트 체육 개혁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안성에서 4분 초등학교 정도 됩니다. 엘리트 4분. 축구 교육을 받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중학교에서 선수의 꿈을 이어갔지만 한 학기 만에 축구를 포기하거나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운영에 부담을 호소한 학교 측의 반대로 축구 클럽이 갑작스럽게 해체됐기 때문입니다. 축구부가 없어진다는 게 제 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게 축구부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고 힘들었어요. 평택의 클럽으로 옮겨 축구를 계속하는 학생은 매일 승합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보다 공부할 시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학원도 이제 다니기가 힘들고 이제 좀 공부는 이제 좀 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런 거죠.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멀리 진학한 학생 선수들의 가장 큰 고민은 통학거리입니다. 상시 합숙소까지 폐지되면서 학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위장 전입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가까이 살려면은 그 근처의 학교에 뭐 운동부가 창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실정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위장 전입을 또 해야 되고 저희가 떳떳하게 먼 곳에서 살고 있어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탁구와 같은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고민은 더 커집니다. 당장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 선수들은 앞으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거주 지역에 탁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로 이사를 가거나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안산에 중학교가 없어서 다른 시로 중학교를 가야 하는데 그래서 좀 힘들 것 같아서. 학교 엘리트 체육이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은 이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기 중 평일대회 금지, 합숙제도 폐지, 소년체전 개편, 최저학력제도 실시 등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 선수와 학부모, 체육계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교 폭력과 안전사고 등 그릇된 관행을 없애고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한다는 대의 명분을 세우려면 선행적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체육 선진국들은 지역 기반과 그다음에 재정 인프라, 행정 인프라,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지역 시스템에는 그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방향성은 맞는데 이 지역이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287개 학교 운동부가 해체됐고 2,000명에 가까운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엘리트 체육의 대안으로 지역형 클럽 스포츠 전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축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은 2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학교에서 내몰린 학생 선수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병원에서 G스포츠 클럽을 좀 확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모양을 만들어가자 해서 학교 스포츠 정상화는 엘리트 체육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체육계와 교육청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정책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희붕입니다. 예, 지금 안 끊기네요. 예, 봤죠? 예, 그 학원 스포츠 클럽 학원 스포츠와 클럽 스포츠 문제점에 있어서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또 다른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은 이제 계속 나타날 것이고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발전 방향을 뒷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편집 이게 중간에 끊긴 게 있어서 이어붙이느라고 편집 한 2번 했어요. 그 문제 과제로 하나 낼 건데 아까 그 뉴스 자막에도 잠깐 나왔잖아요.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권고안 있거든요. 크게 몇 개 그것만 제시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학습하시고 나서 뭐 하루 이틀 걸릴 것도 아니에요. 바로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니면 여기 학습했던 영상 다시 찾아보면 그 뉴스 자막에 나온 걸 봐도 되고요.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잘 정리해서 올려놓고요. 첨부 파일 하지 말고 바로 거기다가 직접 입력하세요. 자, 다음. 자,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의 문제점. 제가 이거를 금방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20분에서 끊겼거든요. 지금 30분이니까 10분 더 할 수 있겠다. 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생 개인의 취미로 학원 스포츠를 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 학교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원 스포츠라는 것이 이제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 선수라는 게 이제 타이틀이 붙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선수로서의 어떤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문제점 계속 볼게요. 운동부 소속 학생들이 연습 때문에 수업에 소홀해진다. 뒤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거 학습권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진로가 코치와 감독한테 달려 있어서 이러한 폭력이나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왜?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어떤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이제 좀 휩싸여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학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한다 해도 뭐 18 정도잖아요. 중학생이면은 14세, 15, 16세 정도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나이가 많은 그리고 또 감독 코치잖아요. 솔직히 그분의 운동 선배인데 그 자기 학생 선수의 어떤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치와 감독이 무조건 뭐 폭력과 성폭력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코치나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야 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에도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우리 학교 운동부의 뭐 감독 코치님들이 뭐 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일부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 많았고요. 자, 그래서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해결할까요? 체육 전담 교사 또는 스포츠 강사를 배치한다. 지금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전문성도 좀 요하면서 어떤 실기에 대한 어떤 시범으로서의 얘기. 근데 이제 또 100% 또 이 체육 전담 교사나 스포츠 강사를 잘 선발해서 배치하긴 하지만 또 반드시 이분들이 그렇게 자질이 뛰어난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애매한데 아무쪼록 어떠한 자질을 갖춘 그러한 기준 이상의 체육 전담 교사나 스포츠 강사가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게 얘기입니다. 아무나 되는 건 아니다. 그 정도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학교 스포츠 클럽을 육성을 의무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 좋은 시스템 안에서 좋은 공부도 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선수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를 엘리트로 키운다기보다는 그 선수 자체가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엘리트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회나 이런 거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 건강 체력 평가제도 앞서 얘기 나왔는데 팝스라고 해야 되나? 팝스 여러분들도 요거에 따라서 어떤 평가 이런 것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 학력제를 실시하겠다. 앞에서 언급했었죠. 잠깐. 이 학습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똑같이 수업받고 능력이 돼 있는 학생들만 선수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스포츠 혁신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고질적인 어떤 그 문제였는데 학교 운동부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되고 학생 선수의 입시 비리 척결하려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암암리에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특기생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카웃 비슷한 개념 같지만 요즘에는 그 특기생 운동선수들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그 특기생 제도에 시험을 지원을 해서 일정 부분 테스트 또는 면접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어떤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자, 마지막 장 2개 남았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학원 스포츠 제도의 변화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년에 스포츠 혁신위원회 발족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내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승리 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 경쟁 쟁탈전을 폐지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 주말 리그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역 스포츠 클럽 형태로 가긴 하는 건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예를 들면은 이제 A라는 수준의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각 지역에 고르게 펴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어디 특정 부분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역 옆에 있는 학교들과 또는 그 옆에서 운동을 하는 스포츠 클럽과 어떤 그 경기를 진행할 때에는 수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수준 차이가 나면 그 학교랑 또 계속 해야 되거든요. 가까운 학교끼리. 그러면 이제 반대되는 그 실력이 좋은 어떤 학교는 그냥 자기들이 실력이 아주 뭐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이기니까. 근데 이제 타 지역에 가서 다른 팀들하고 같이 겨뤄보면 야, 이거 또 또 수준 차이가 또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반드시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끼리만 주말 리그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이 안에 좀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운동부 학생들을 1년 내내 기숙사에서 합숙시키면서 훈련을 지향이 뭡니까? 안 하는 겁니다. 지향은 하라는 거고, 그렇죠? 하자라는 거고, 기숙사에서 합숙시켜 훈련하는 것은 지향을 해라. 요즘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라. 결국은 이 승리 지상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선수들이 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지도자들이 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적을 내야 어떤 그 인센티브라든지 그 직업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 학교 그 학원 스포츠의 코칭진들 감독들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좀 결국은 이기고 자기가 어떤 코치와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놔야 다음에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팀으로 갔을 때 인정을 받고 또 연봉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 지상주의라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감독, 지도자, 코치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권고안이 나오지만 이 코치 감독들의 어떤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보장이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권고안들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방향성 맞다고 생각하죠. 아까 인터뷰한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제 29년에 이제 발족을 했고 작년에 권고안을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해서 한번 볼 거예요. 이 뉴스는 짧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그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적으면 됩니다. 제가 그 과제에다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오늘 예 그렇죠, 잘 봤죠. 스포츠혁신위원회 그 내용을 기사 간단한 건데요. 그 아무쪼록 그러한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양한 혁신위원회까지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자꾸 이제 영상을 링크 걸어서 가니까 자꾸 끊겨요. 그래서 이게 참, 저 다시 지금 녹음하고 조금씩 끊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원 스포츠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주말 리그제를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주중에 학습 시간을 뺏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학습 훈련을 지향한다.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취미 생활로서 할 수 있게끔 좀 스포츠 클럽의 형태를 좀 띄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의 신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서 제가 좀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스포츠 클럽을 운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다소 다 해결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지도자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게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을 다들 생각할 텐데 적극적으로 이거를 한번 밀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학원 스포츠의 제도적 개선 방향이 이렇게 지금 4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뭐 한번 문제 내기 되게 좋은 케이스에 그 가로 넣기 이런 거 괜찮잖아요. 뭐 가로 여기서 뭐 지도자의 가로 열고, 신분 보장 뭐 가로 열고, 학생 선수의 가로 열고, 뭐 땡땡 보장, 그러면 학습권 보장, 신분 보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제가 생각났으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일단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문제 나오면 열심히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상하게 하여튼 그 좀 끊겨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이어붙이는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빼고 양해 바라고요. 자, 우리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제가 고민해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알려줄 테니까 그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이 9주차이기 때문에 10주차, 11주차, 12, 13, 14, 15, 6 남았는데 마지막 기말고사 빼고 5일 또는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4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4회. 벌써 다 지나갔어요. 자, 하여튼 4주 안에 4일, 4번 안에 여러분들하고 대면으로 수업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보고 한 학기 지나가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오늘 그 9차시 수업 학습하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주 10차시 수업 때 여러분들하고 아마도 스포츠와 미디어라든지 또는 그 다른 영역에서 아마 같이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다음 주까지 잘 시간 보내도록 하고요. 코로나 지금 막판이었는데 요거 다시 또 확산 조짐이 있어요. 춘천도 지금 확진자 좀 나왔고, 여러분들 각자 잘 위생에 청결히 해서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